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두상 그리는 거, 두상을 쉽게 그리는 방법하고, 그리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브라운, 그린, 레드, 블루 도해도를 그릴 때 한 색으로만 그리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로 구분 지어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색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그림을 그리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면 이런 자를 주거든요. 이런 자를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자의 역할로 색을 구분지어서 쓰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안쪽에 있는 거는 그린으로 쓰고, 브라운은 이걸로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레드는 요거로 쓰라고 하고, 블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그린 같은 경우에는 파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섹션을 쓸 때 브라운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린은 이제 슬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드는 화살표예요. 화살표 그릴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패널의 그림을 설명할 때 쓰는 색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쉽게 일단 두상을 그리는 방법, 두상을 그리는 게 중요하진 않는데 두상을 그리는 방법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일단은 체크 모양을 할 건데 너무 앞쪽으로 가는 체크 모양 말고 약간 세로에 가까운 사선, 각도로 따지면 75도. 그래서 여기서 쓱 내려오시고요. 체크 모양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체크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곡선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물음표식으로 쓱 크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목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간단한 두상이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요쪽 지점, 눈이 여기 있다 생각을 하고 지점을 선택을 해서 숫자 3을 생각하고 쭉 내려왔죠.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사선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살짝 둥글게 굴려주면 돼요. 지금 그림을 내가 설명한다고 너무 못 그렸는데 좀 빨리 보여주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습을 좀 계속 해보는 게 좋은데, 이 곡선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여기 체크 모양도 솔직히 살짝 굴려주면 더 좋아요. 올라가서, 여기도 너무 올라간 거야. 한 요정도 올라가서 물음표 숫자 3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의 감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복적으로 조금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나만의 그런 좀 예쁜 도에도의 두상이 나와.
뭐 굳이 이렇게까지 그리면서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도에도라는 이 종이들이 굉장히 검색을 하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쇄해서 쓰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그려야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본인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이 코가 돼 있는 부분이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너무 가면 안 좋다는 거지. 약간 진로처럼 보이잖아. 페리카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올려주고 바로 물음표. 숫자 3 내려오고 곡선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숫자 3 이렇게. 그래서 좀 예쁘게 그리고 싶으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저도 뭐 크게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만의 그런 패턴을 찾아서 좀 옆모습 그리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옆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뒤통수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또 표현을 하려면, 지금도 뭐 뒤통수 쪽이 좀 양이 많지만 대략적으로 옆모습을 정확하게 그리자면은 숫자 3을 한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거의 뭐 뒤통수의 폭이 작게 돼 있으니까 좀 밸런스가 거의 옆모습에 가깝고, 이 숫자 3이 앞으로 갈수록 뒤통수가 좀 많이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뒤통수를 100% 표현하려면 여기서 숫자 3을 크게 그리고 여기서 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바로 물음표. 그 다음에 숫자 3이 이제는 거의 세로에 가깝게 쭉 내려와요. 그럼 얘가 구렛나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구렛나루가 되고 내려와서 이 부분이 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자, 뒤통수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간을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뒷모습의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3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목선 그리고 물음표를 그리고 여기서 숫자 3을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구렛나루까지 표현을 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네이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둥글게 굴려라. 그럼 뒤통수가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어느 정도의 표현이 조금 진짜 이상하게 그리는 느낌만 안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탑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코 그리고 귀 그리고 여기서 숫자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에, 그 다음에 뒷부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윗부분. 완전 뒤통수를 표현을 하려면 여기서 그냥 이제 목선 그리고, 그죠? 여기서 동그랗게 그려줘. 계란형으로 동그랗게 그려주고 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햄라인 그리고, 그럼 이제 백, 완벽한 백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그림을 사이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백사이드, 사선형의 백사이드,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릴 수가 있고,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얼굴을 먼저 그려도 되고, 이렇게 얼굴을 먼저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목선 따라오고, 여기서 이제 너무 이상하게 둥글게 뚜껑을 씌우면 이상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뚜껑을 씌워주고, 여기서 이제 구렛나루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 3, 약간 뭐 원숭이처럼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보통 눈을 표현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눈까지는 보통 안 그려, 코만 그리지. 이런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모습, 그 다음에 탑 부분, 백사이드 부분, 백 부분, 앞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제 파팅이 또 있어야겠죠. 파팅.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파팅, 센터 파팅을 브라운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파팅은 브라운으로 들어가면 되고, 슬라이스는 그 다음에 그린. 여기 한번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쪽 그림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다 슬라이스예요. 슬라이스. 그 다음에 빨간색은 화살표. 그 다음에 블루는 전체적인 패널, 테두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이드만 이런 그림처럼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커트하기 전에 도해도라는 것은 설계도랑 똑같기 때문에 커트하기 전에 이 설계도를 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집어넣은 상태에서 커트를 하면은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해도를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커트를 하면은 커트를 하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답을 정해놓고 커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뭐 일단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파팅이 나눠져야 되니까 거의 백에 가까운 모습이 그려졌네. 그 다음에 정면은 필요 없겠다. 그냥 백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백을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검은색은 버려야 돼. 검은색은 다른 걸로 바꿔서 이제 브라운이 들어가야겠지. 브라운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센터 파팅을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브라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사이드를 만약에 나눌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곡선으로 가기 힘드니까 그냥 이런 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까지 브라운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 센터 파팅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팅에 대한 거는 무조건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우리가 슬라이스는 이제 그린인데, 그냥 일반 그린으로 하면 브라운이랑 조금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연한 그린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를 그리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슬라이스라 말이야. 첫 번째 슬라이스를 딱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스 우리가 커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블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블루로 선을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이거는 연습 삼아 원랭스를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는 레드. 레드를 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해서 화살표. 그 첫 단은 내가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첫 단은 이렇게 자르고 나면 설명을 적어 놔야겠지. 설명을 적어 놓지 않으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첫 단이랑 똑같은 그림을 여기서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도 역시나 첫 번째 슬라이스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이런 식으로 그려서, 그 다음에 또 화살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잘랐다는 거지.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대로 자연시술과 그대로 자르는 걸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원랭스를 표현하자면은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2차원적인 표현인데,
이제 레이어로 들어가면은 뭐 각도가 생기거나 좀 각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입체적인 도형이 나오게 돼 있는데, 뭐 요런 식으로 입체적인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도 얘는 지금 이 그림들은 입체적인 것보다는 2차원적인 그림이 좀 많은데,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을 조금 하려면 자, 여기서 입체적인 부분을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브라운으로 일단은 섹션을 나누고 만약에 2 섹션까지 나눈다, 이렇게 투 섹션까지 나누고 파팅을 이렇게 나눈 거지. 파팅을 나누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에 자를 수 없고 다시 구분을 지어서 여기서 다시 등분을 나눠서 또 자른다면 표현을 한 번 더 해주면서 설명을 적는 게 좋겠지. 그래야지 본인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파팅을 이렇게 나눴지만 이제 슬라이스를 세로로 간다. 슬라이스는 세로로 접근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그러면은 한, 둘, 셋, 네 개의 도형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각도를 또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자면, 자, 여기서 대략 두상에서 90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검은 선에 맞춰야 돼. 검은 선에 맞춰서 각도를 잡고 한 요정도 그린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 정도 그려줘. 여기가 양쪽이 평행하도록 최대한. 여기서 뭐 곡선으로 돌려도 되고,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돌려도 돼. 컨케이브인지 컨벡스인지 본인들이 좀 이해를 하려면 이런 곡선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패널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직도 2차원적이니까 약간 3차원적인 느낌으로 가려면 여기서 이 선을 이용해야 돼. 이 선을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형이 나오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도 똑같이 여기에다 이어줘.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2차원적인 게 아니라 3차원적인 게 표현을 된 거지.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여기 슬라이스에만 그리는 거야. 이제는 아까는 원랭스 이렇게 길게 그렸지만 이제는 여기 화살표로 그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버 디렉션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화살표를 안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오버 디렉션을 조금 안 하고 그냥 온 베이스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온 베이스는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 뭐 여기를 동그라미 치어도 되고, 이렇게 O라고 적어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나는 이거 온 베이스로 잘랐어. 이거 온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또 오버 디렉션을 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3차원적이 되려면. 얘를 오버 디렉션 했다. 그럼 얘를 오버 디렉션이니까 다시 한번 이 선까지 거의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어줘. 그럼 약간의 틈이 생겨. 그리고 얘도 요 길이만큼 살짝만 더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연필이 이상하다 이게. 요렇게 딱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이 도형을 그려. 최대한 겹치지 않게 뭔가 약간의 틈이 생기도록. 약간 요런 느낌. 안 겹쳤지. 그러면은 이제 얘 그림이 이 선이 더 길어지겠지. 얘는 이까지 오는데 더 길이가 길 거란 말이야. 길이를 이만큼 당겨. 이렇게 당겨. 그리고 얘도
길이를 이만큼 당겨. 그럼 또 두 개의 도형이 됐어. 근데 이제 이쪽 길이가 이제 길어졌으니까 오버 디렉션을 표현할 때는 나는 이쪽으로 화살표를 당긴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스에 표현을 해야 오버 디렉션을 한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나는 오버 디렉션을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했어. 그럼 여기는 좀 짧게 가볼게. 좀 짧게. 이런 섹션은 보통 짧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짧게 갔어. 그리고 그 다음 선에 부딪혀서 이렇게 하나 그리면, 연필이 이상하네.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 나오지.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는 오버 디렉션을 이쪽 부분은 왼쪽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는 여기를 리프팅을 했다고 표현을 할게. 반을 나눠서 반 나눴지. 그럼 얘가 또 하나의 슬라이스지. 여기서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이 있지. 그러니까 세로 섹션에서는 세로 슬라이스지. 세로 슬라이스에서는 오버 디렉션이 쉬워. 좌우의 움직임. 그리고 가로 슬라이스에서는 위아래의 움직임이 쉽지. 그래서 리프트 업과 리프트 다운이 있는데, 자, 여기에 그 다음 그림은 절대 이 그림과 안 겹치게 그리는 게 좋아. 최대한. 그럼 얘가 각도가 이 정도가 있으면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거야. 살짝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하나 올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 슬라이스를 가지고 또 이 삼각형까지 이렇게 만들어줘, 뾰족하게. 그러면 봐봐. 2차원적인 느낌이 됐지.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은 여기서부터 또 삼각형을 똑같은 각도에서 그려주면 돼. 그림에 약간 침범하게 되지, 이렇게 되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면, 이 그림은 딱 이 그림에서 끝내야 돼. 이게 1번이야. 1번. 그러면 이제 그림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그 다음 그림에서 그려주는 게 좋겠지. 그 다음 그림은 밑에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 일단 등분 파팅만 먼저 그리고, 이렇게 파팅만 그려주고, 그렸지. 그거 하나 더 그렸잖아. 요 뭐 이 정도 똑같이 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그렸잖아. 그러니까 이 네이프 구역은 이미 끝났어.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넘어가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가로 슬라이스로 갑자기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이 그림에서 반을 나눴던 것처럼 반을 나누고, 그럼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아까 화살표를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림이 겹칠 일이 없지. 이렇게 삼각형 최대한. 아, 이거 연필 깎아야겠다. 이거 좀 그렇네. 목표 지점을 찾기가 좀 그렇네. 최대한 똑같은 느낌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줘. 그리고 이 선을 이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어쨌든 삼각형이 두 개가 되면 이 형태를,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리프트 다운을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화살표가 아래로 가면 돼. 슬라이스에다가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리프트 업이다. 그러면 화살표를 위로 표현하면 될 거고. 그리고 리프트 업도 여기서 위로 올려볼게. 올렸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슬라이스로 지금 도형을 내가 너무 붙여놨는데 이렇게 최대한 삼각형을 맞춰서 그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비슷한 각도에서 또 올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슬라이스로, 지금 얘가 지금
올리고 밑에 슬라이스로 올려서 최대한 삼각형 느낌을 만들고 여기서 일자로 가면 된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위로 올리면 리프트 업이지. 그래서 리프트 다운과 리프트 업을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세로 슬라이스에서 끝났으면은 세로로만 이해를 하고, 가로 슬라이스에서 했으면 가로 슬라이스만 그려. 그리고 만약에 이 윗부분에 만약에 파리에탈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각도를 드는 세로 슬라이스를 접근을 한다면, 그지? 여기서 다시 접근을 한다면, 이 부분을 접근을 한다면 이 그림은 다시 넘어가야 돼. 그럼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겠지. 그 다음에 3번이 또 나와야겠지. 야, 구렛나루를 너무 길게 그렸대. 어쨌든 파팅은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모습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리프트를 표현을 했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세로로 쪼개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둥분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한 번에 자른다 그러면 피봇 섹션이 들어가야 돼. 표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수박 알지? 지금 내가 너무 촘촘하게 그리고 있는데 지금 파란색을 깎아야겠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여기서 잘못 그렸다.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지? 그린으로 쪼갰으면 여기서 이 선, 검은 선 두 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자로 그려줘도 돼. 그 다음에 이 선이 파란색, 그러니까 원래는 그린이야. 그린에 있는 선이 삼각형으로. 여기는 지금 갈 곳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하나만 그려도 입체적인 느낌이 나올 거야. 그 다음 섹션도 똑같아. 그 다음 섹션도 여기 붙어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각을 벌려줘. 여기서 이렇게 벌려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 각을 또 이렇게 쫙 벌려줘. 살짝만. 그리고 여기서 삼각형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일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씩 뭔가 쪼개지는 느낌을 표현을 하는 게 좋겠지.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이런 형태만 자꾸 보여준다고 봐야 되거든. 입체적이지 않고 그냥 2차원적인 느낌이고, 슬라이스 마스터 책을 보게 되면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 자, 슬라이스 마스터 책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려서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형이 12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한 3개 정도로 줄이는 거지, 등분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렸다. 그럼 이것만 표현을 해서 설명을 적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표현하면은 그림이 3개 정도 나오겠지. 많으면은 4개, 5개도 나오는데 12개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적을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스 마스터 교재를 보면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해도를 자꾸 봐야 돼. 그러면 이 도해도만 보고도 최대한 비슷하게 자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런 섹션, 슬라이스 나누고 섹션 나누고 그 다음에 패널을 잡고, 지금 여기도 그림을 보면은 컨케이브인지 컨벡스인지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컨케이브와 컨벡스 확실히 표현이 틀리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하는 부분까지도 좀 자세히 보면서 커트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교육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데모로 보여주지. 자르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 자리에 가서 하세요. 끝.
그러니까 자세 잡는 법이라든지 이 도해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고 커트를 하는 것과 그냥 데모 보여주고 자리 가서 하라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봐야 돼. 그리고 키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커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교재만 보고도 커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교재대로 하면은 또 어려워. 그래서 이 교재대로 하되 약간의 응용하는 방법,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가르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커트를 할 수 있겠지. 이대로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런 도해들을 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알려주는 게 조금 더 실전에서 쓸 수 있기 좋다고 봐야 되겠지. 연습용 이 커트 연습과 실전에서 쓰는 커트 연습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 그래서 조금 연습도 연습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용적으로 빨리 커트하면서 빨리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이런 도해도를 좀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은 커트를 할 때 커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빠르고 쉽다고 생각이 나는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림을 좀 표현을 하냐면, 일단 연습할 때는 그냥 가로로면은 가로로 계속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선을 이어,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이렇게. 또 이어, 또 이렇게 삼각형을 또 그려, 또 이어, 또 여기 삼각형을 또 그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 이어. 그러니까 여기에 선의 삼각형과 여기에 선의 삼각형이 같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어. 이런 느낌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사선 아니면 세로, 그러면 세로로 이렇게 딱 그려, 그림을 그려.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지. 또 선 이어. 약간 이런 느낌. 뭐 두상의 각도대로 간다면 이렇게 그려. 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려줘야겠지.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그럼 여기서도 삼각형, 여기 삼각형 이어. 또 여기서 또 그려, 또 이어. 이런 식으로 이어. 계속 있는 거야. 여기서도 앞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이렇게 그려. 또 그럼 또 여기 이으면 되겠지. 형태를 하나 먼저 만들고 여기 선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도 삼각형, 이런 식으로 삼각형. 여기는 표현할 수 없을 거고, 같은 선에 물리니까. 그래서 조금 계속 이런 도형을 만드는 연습,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조금 하면, 도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다들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첫 번째는 조금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연습도 하면은 조금 좋겠지. 도움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밸런스만 좀 잘 맞추면 돼.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 계속 그려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도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섬세하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섬세하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잘 못 그려서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그냥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표현을 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연습을 해도 되고 연습을 안 해도 되고, 일단 도형적인 부분만 좀 연습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도해도가 뭐 이런 도해도도 있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금 이 도해도는 일본의 밍스 커트 아카데미도 있고 미용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해도 공부하기 쉽게끔 잘 만들어 놨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 같은 경우는 요거를 토대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림을 또 그리면서 조금 공부를 하지.
일본에서는 이제 가발 자체가 연습하기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가발 비싸잖아요. 연습할 때 가발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런 도에도를 통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도에도를 엄청나게 그린다더라고. 도에도를 계속 그리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발에다가 커트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올라가야 된다 얘들아. 정확도가 좀 많이 올라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자를 건지를 계속 그리고 생각을 하잖아. 뭐 온베이스면 온베이스, 오버 디렉션이면 오버 디렉션, 섹션은 어떤 섹션을 나눴고, 슬라이스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키포인트들, 이런 햄라인들의 특징들,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면서, 아 여기는 각도를 어떻게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만 가다듬어지면, 내가 봤을 때는 도에도만 잘 그려도 커트는 그냥 또 잘 해질 수도 있다는 거. 커트에서 중요한 건 이제 바디 포지션이지. 그림을 막 그리고 커트가 안 된다. 그럼 이제 보통은 바디 포지션, 핑거 포지션, 자기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 상태로 이제 커트를 하니까 커트가 정확하게 안 되고 울퉁불퉁하고, 내가 분명히 똑같이 잘랐는데 떨어뜨려 보거나 다시 체크했을 때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자세나 내가 원하는 커트를 못한다. 그럼 자세가 잘못됐거나 핑거 포지션이 잘못된 거지. 핑거 포지션은 이제 보통은 세로로 많이 잡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로 섹션을 뜬다고 치면, 이렇게 정확하게 레이어로 세로 섹션을 뜬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버티컬 섹션 딱 중심인 거야.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지. 핑거 포지션을 두상에서 90도, 손가락도 90도 똑같이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레이어. 이게 핑거 포지션이 레이어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나왔다. 얘는 뭐야? 위에가 길고 아래가 짧으면 그라지. 그럼 핑거 포지션. 손가락을 이 정도 꺾어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꺾어서 커트를 하는 거야. 위에가 길어지도록 의도해서 커트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이 레이어지. 그러면 여기서 손가락을 좀 더 안으로 넣어주는 거야. 레이어, 하이 레이어.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지금 제가 채팅을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도에도 자리 얻을 수 있냐고요? 얻을 수는 있어요.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좀 잘 눌러주시고 소개를 좀 많이 해주세요. 책 이름이 지금 이 책 이름은 본드 헤어 메이크업이에요. 본드 헤어 메이크업. 도해도의 기초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이고요. 얘는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본이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자도 같이 옵니다. 이 자도 같이 있어요. 이 자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주는 도해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도해도도 주고 있고, 번역본이 같이 있는 책자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책은 슬라이스 철저 마스터고요. 이 책에서는 도해도 그리는 내용보다는 일단 커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도해도를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 책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놓으면 조금 이해가 되고, 여기서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라고 조금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뭐 강사라면 거의, 뭐 미용 강사라면 거의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고, 이 책은 이제 헤어 디자이너들이나 배우는 인턴들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하면서 이제 교육 커리큘럼에 슬라이스 마스터 책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지는 않고 여기서 약간 응용을 해서 만들어 가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 도에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뭐 오늘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조금 이해도 많이 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하시면 조금 가발에 연습을 할 때도 잘 되실 거고, 이제 실제로 손님 머리에 할 때도 조금 더 이 도에도를 그리면서 커트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커트의 정확도나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핑거 포지션과 바디 포지션, 몸의 위치가 중요해요. 내 팔은 여기서 움직이는 게 한정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베이스로 계속 세임 레이어로 커트를 하려면 몸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돼. 발과 손이 계속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만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 그 채널에 보면, 채널 상세복인가요? 거기 보시게 되면 제 이메일도 나와 있고요. 이메일로 본인 이메일 보내주시면,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이미지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뭐 제가 자료를 그렇게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너무 바빠서 틈날 때마다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편집하고 이렇게 막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시간으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다른 색상을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아,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안 켜서 그래요. 제가 잘 안 켜요. 실시간 두 번째 키는 거거든요. 저번에는 모발 생리학 표현 좀 설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도에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요, 실시간은 고정 시간에는 안 하고요. 보통 제가 시간이 나는 게 10시에서 12시 정도? 예. 10시에서 12시 정도의 시간이 좀 나요. 저녁 10시에서 12시. 그래서 보통 짬이 나면, 짬이 나면은 좀 실시간으로 조금 해볼까 해서 이제 뭘 해볼지를 좀 생각도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좀 알려드려야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직,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이직에 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대신에 재미가 없죠. 왜냐면은 보통 대다수는 빨리 자르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 베이직을 알려주는 영상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베이직을 좀 선택을 해서 이런 기초를 좀 많이 좀 널리 알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을 완전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베이직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모든 응용 커트를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에도만 이 그림 그리는 것만 좀 잘 봐놔도 나중에 어떤 교육을 듣더라도 저 강사가 핑거 포지션이 어떻게 잡혀 있고, 베이스는 어느 정도로 잡고, 각도는 어느 정도로 들고, 몸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이게 눈에 바로 보여요. 근데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자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어떤 수업을 들으면 동영상 촬영을 하잖아요.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그 강사와 똑같은 각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각도로만 찍고 있는데 그 강사랑 똑같이 못 자르는 이유는 바로 이제 뭐 슬라이스나, 그죠, 각도, 그런 거를 제대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더라도 똑같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조금 또 괜찮은 소스를 좀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실시간으로 조금 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걸 좀 컨셉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진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책 자체가 조금 잘 되어 있는 게 약간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어요.
완성된 커트를 가지고 아웃라인의 형태나 그 다음에 아웃라인의 두께, 네이프 폼, 얼굴 주위의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님이 사진을 들고 왔을 때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A부터 H까지를 순식간에 이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순식간에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사진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사진을 들고 오면 좀 한참을 봐요. 왜냐면 부위마다 틀리잖아요. 근데 보통 미용실 가면 10초 정도만 보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시 손님한테 사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몇이나 될까? 약간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런 걸 내려놔야 돼. 내가 자존심이 상하든 말든 일단 만족시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긴 머리잖아요. 긴 머리의 아웃라인의 형태, 지금 A번 요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 아웃라인의 두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뭉친 느낌이 있고 가볍다. 그러면은 원랭스로 잘랐다가 층을 살짝만 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얼굴 주변의 디자인,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 그래서 언더는 아래쪽으로 앞쪽으로 가고 있고 오버는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커트했는지 바로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볼륨에 백에 있는 웨이트, 무게감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여기를 그라로 잘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위치 나중에는 내가 또 다른 걸 좀 설명을 해줄 건데, 뭐가 또 나중에 볼륨 뒤에 볼륨을 정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탑 부분과 제일 아래 부분의 중심에서 여기서 반을 나눠야 돼요. 그럼 얘는 노멀하게 자른 거야, 볼륨감을. 그래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노멀, 그 다음에 더 다운 시켜서 좀 더 아래쪽으로 무겁게, 그 다음에 하이 모드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미들, 로우 이런 식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배워 놓으면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자를 수가 있겠지. 왜냐면은 손님들은 두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에 맞춰서 이 웨이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와 볼륨의 위치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고 여기서 또 반으로 나누셔야 돼요. 반으로 나누고 여기서 이 손님은 이 정도의 높이로 잘라야 이 그림과 똑같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똑같이 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림만 보고 공부를 조금씩만 해도 어떻게 자르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고 커트를 해보면 실수는 한 번씩 할 수가 있어. 근데 한 번 자르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그래서 한 가발에 가지고 한 여러 번을 잘라봐야 돼. 여러 번을 잘라보고 감을 익혔을 때 딱 쓰면 딱 뭔가가 이제 오네, 뭔가 감이 오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도해도만 보여줬지만 뒷장에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가발을 가지고 자르는 각도나 뭐 이 핑거 포지션이나 다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책이 너무 좋아. 난 이 책을 되게 많이 보고, 아직도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지만 나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만 좀 알려드리고, 이런 책도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주문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배송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인터넷에도 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도 구매도 가능하고. 근데 저한테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뭐 조금 더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커트빗이나 이런 걸 좀 제가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명 안 되고 제가 구독자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미용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고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또 한 5분 정도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조금 더 괜찮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할 수 있고 좀 더 괜찮은 그런 소스로 한번 또 찾아뵐게요. 자, 잘 주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